결국은 모든 치아를 뽑으셔야 했습니다. 턱뼈가 괴사되기도 합니다. 고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현실적으로 솔 자체가 닿는 것도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병원에 암센터가 있어서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암 환자분들은 전신적으로 상태가 나빠지면서 입안이 헐고 막 아파져서 양치도 어렵고 구강 관리는 소홀하게 됩니다. 한 암 환자분은 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개월 동안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 암 치료가 마무리되었지만 구내염 등으로 입안이 너무 아파 치료 중 양치를 거의 하지 않으셨고 전체적으로 충치와 잇몸 질환이 심해져서 결국은 모든 치아를 뽑으셔야 했습니다. 음식물 섭취를 식도나 배로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 입으로 음식물을 드시진 않지만 구강위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치아나 잇몸이 나빠지고 통증이나 염증이 심해져 턱뼈가 괴사되기도 합니다. 온갖 암으로 몸도 아픈데 양치가 얼마나 중요하겠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구강위생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암 환자분들이 암 치료, 특히 방사선 치료를 하시고 나면 방사선 부작용으로 입안이 많이 헐게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항암 치료 중에 얼음을 물고 있으면 구내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양치하기 너무 고통스러우실 텐데요. 그래도 양치를 포함한 구강위생 관리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투병 중에 구강위생에 신경을 많이 못 쓰시거든요. 양치를 안 하면 충치뿐 아니라 잇몸도 붓고 상처가 더 심해져 식사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치과 치료도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지게 되고 통증도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보통 어린이 칫솔, 가장 부드러운 칫솔물을 선택해 양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실적으로 솔 자체가 닿는 것도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스폰지 칫솔과 워터픽을 추천해 드립니다. 스폰지 칫솔은 스폰지로 되어 있어서 입안이 덜 불편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꼭 스폰지 칫솔이 아니더라도 거즈나 구강 전용 물티슈를 손에 감아서 닦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치약 자체도 자극이 되어 아프실 거라 충치 예방은 안 되겠지만은 물로 세정하는 것보다는 구강 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글을 추천드립니다. 가글 중에서도 자극이 덜 가는 가글로 탄툼이라는 가글이 있고요. 일반 리스테린 같은 가글이나 헥사메딘을 쓰시려면 자극이 가지 않을 정도로 물에 희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가글을 따로 물로 헹구어내지 않는 것이 좋고 30분간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터픽을 쓰실 땐 세기를 약하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스폰지 칫솔이나 워터픽은 일반 칫솔질이 너무 어려울 때만 사용하시고 다시 칫솔질이 가능해지게 되면 일반 칫솔과 치약을 교체해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분들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충치인데요. 치아 머리와 뿌리 사이, 목에 해당되는 부분에 충치가 많이 생기면서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충치를 예방하도록 불소 함량이 높은 고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성분 표시에 1450ppm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잇몸 치약, 시린이 치약, 미백 치약 같은 기능성 치약은 불소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성분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손잡이 치실 같은 것을 쓰시면 좀 쉬우시니까 같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플란트, 잇몸 수술 이런 수술은 어렵지만 입안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암센터에서는 치과로 안내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불편감이 있으시면 주치의에게 이야기하셔서 치과 치료를 항암 치료나 암 수술 일정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수술 전후나 항암 치료하실 때 암 치료 받으시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내 치과가 있거든요. 그 치과에서 받으시는 것을 좀 더 권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암 전문의와 치과의사가 협업이 쉽게 되고 일정 조율이 가능해져서 수월하게 치료 계획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2가지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스케일링 같은 잇몸 치료를 받아 평소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강위생에 대해 관리를 받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불소 도포입니다. 아무리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쓴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전문가 불소 도포를 받으셔서 충치 예방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암 환자분들께서 항암 치료 후 충치 치료를 가장 많이 받으시게 되고
충치가 심한 분들은 신경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를 뽑고 임플란트나 틀니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 주치의 선생님께 동네 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동네 치과에 가신다면 평소 다니시던 치과를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다니던 치과가 내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주치의 소견서를 가져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약 준비를 못 하셨다면 언제부터 암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약물을 먹고 있는지, 방사선 치료 부위가 어딘지, 앞으로 남은 치료 계획을 치과에 말씀해 주시면 치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 연구실은 암센터 안에 있는데요. 암 치료 중인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항상 가까이서 뵙고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숨을 고르시고 오늘을 이겨낸 자신과 그리고 또 가족분들을 꼭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강암 그리고 암 회복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